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어느 나라나 올림픽 개막 후 그 나라의 첫 번째 메달을 안겨준 선수는 어떤 선수보다 많은 관심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도쿄올림픽에서 스페인의 첫 번째 메달은 다름 아닌 태권도에서 나왔습니다. 18살의 세레소 이글레시아스는 태권도 여자 49kg급에서 은메달을 거머쥐며 스페인 뉴스에 관심을 한몸에 받았는데, 그런데 올림픽 시청자들의 이목을 끈 건 출중한 실력뿐만 아니라 그녀가 착용한 검은 띠에 새겨진 한글 문구였습니다. 검은 띠에는 한글로 이런 단어가 적혀 있었던 겁니다. 기차하드, 꿈, 큰. 이게 무슨 뜻일까 추측이 이어졌고, 누리꾼들은 번역기에 단순 번역으로 인한 오류 같은데 열심히 훈련하라, 크게 꿈꾸라는 의미인 Train hard, dream big 이 이렇게 번역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가장 유력하게 떠올랐습니다. 기차와 훈련하다를 뜻하는 영단어가 모두 트레인으로 같다는 점에서 번역기가 이렇게 잘못 번역한 것을 그대로 검은 띠에 새긴 것 같다는 추측이었던 겁니다. 이걸 두고 누리꾼들은 스스로 번역기를 돌린 건가, 너무 귀엽다, 번역기가 눈치가 없다, 그냥 다들 모른 척 해주자, 한국인들이 알아들었으면 됐다는 등 스페인 선수의 귀여운 실수에 응원을 보냈습니다. 번역이야 어쨌든 세레소 이글레시아스는 4살 때부터 태권도를 해왔는데 자신의 소중한 목표까지 스페인어가 아니라 한글로 새겨놓고 훈련을 하는 걸 보면 태권도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문화와 한글까지도 스며들게 됐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세레소 이글레시아스는 결국 태권도 은메달을 획득하게 되었고, 그녀가 스페인 고향에 도착했을 때 고향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환영하는 모습이 유튜브 영상에 올라왔는데, 이 영상만 봐도 그녀가 고향에서 얼마나 큰 환대를 받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태권도 종목에서는 다양한 국가의 선수들이 골고루 메달을 획득해 도복 한 벌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운동이라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제 태권도는 저소득 국가의 청소년들이 자기 동네 태권도장에서 쉽게 배우면서 심신 단련은 물론이고 세계 무대에 오르는 원대한 꿈까지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팔의 장애인 선수 팔레샤 고베르단 역시 그런 선수입니다. 고베르단은 여자 58kg급 세계 랭킹 13위이며 네팔 장애인 스포츠계의 영웅입니다. 왼손이 없이 태어났지만 이번 패럴림픽에서 메달 획득이 유력한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된 네팔에서는 국제대회에 나갈 수 없었고, 랭킹 포인트를 쌓지 못한 고베르단은 출전권 획득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지난 6월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가 와일드카드를 부여하면서 극적으로 패럴림픽에 승선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려움은 또 있었습니다. 현재 네팔에는 국제 규정에 맞는 태권도 도복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고심 끝에 네팔은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고,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고품질의 국산 도복과 태권도 훈련 물품 및 마스크까지 국제 배송으로 보내 이 선수의 꿈을 현실화시켜 주었습니다. 어린 선수를 둘러싼 상황은 너무나 열악했지만 그럴수록 이 선수가 얼마나 많은 발차기로 슬픔을 이겨냈을지 상상이 됩니다. 한 선수의 꿈을 이루는 단초이자 자신감을 심어준 스포츠가 바로 태권도였다는 것,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도쿄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올림픽 정식 종목에 채택된 일본의 가라데 경기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나와 전세계 시청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라데 남자 75kg 이상급 9m 결승전에서 이란 선수 간자데가 사우디의 하메디에게 하이킥을 맞고 쓰러져 의료진이 출동하고 산소 마스크를 씌워 들것에 실려나가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하메디 선수는 경기 시작 9초 만에 상대의 목을 발로 걷어차고 4대1로 앞섰고, 하이킥을 목에 정통으로 맞은 간자데 선수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올림픽 시청자들은 당연히 하메디가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라데라는 종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심판들의 논의 끝에 하메디에게 반칙패를 선언한 것입니다. 가라데는 때리되 때리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쓴도메라는 이 규정은 가라데 선수들조차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는데, 때릴 수는 있지만 진짜로 때려서는 안 되는 아이러니한 규정입니다. 정확한 규정에 의해 점수를 줘야 하는 국제 경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죠.
어쨌든 실제로는 접촉까지 허용되지만 지나치게 강한 공격으로 상대 선수가 KO된다면 반칙패할 수 있는 종목이 가라데였습니다. 심판들은 하이킥 공격을 한 하메디의 행동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결국 금메달은 들것에 실려나갔던 간자데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런 결과를 본 세계의 누리꾼들은 쓰러져서 정신을 잠시 잃어도 금메달이라니 라는 제목으로 이 경기를 공유하면서 KO를 당한 척 연기를 해도 금메달이냐, 가라데는 실신해도 금메달이다 라는 등 조롱하는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라데에 대한 논란은 이미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가라데가 스포츠와 무술 사이에 정체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라데의 양면성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일본인들은 가라데가 일본의 자기 희생과 권위에 대한 존중 같은 가치를 나타내고 전쟁 후 잿더미에서 국가가 부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지만 한편으론 무사도로 알려진 전사의 규율을 빌미로 집단에 대한 수능이라는 극심한 압력을 행사하는 어려운 면도 가지고 있다. 특히 뉴욕타임즈가 주목한 것은 일본의 가라데 올림픽팀 선수 강화위원장이 지난 5월 죽도로 선수를 훈련시키다가 선수가 부상을 입은 문제로 사임한 사건이었습니다. 경기에서는 때리면 안 되지만 훈련 중에는 부상을 입을 정도로 때려도 되는 격투기. 애초에 올림픽 종목에 맞지 않는 정신수련 용도가 맞아 보이는데 그마저도 뉴욕타임스에서 비판했으니 가라데의 체면이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 가라데는 무술과 스포츠 사이의 애매한 점 때문에 올림픽 종목 채택이 여러 차례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 총리 등 일본 유력 정치인들의 개입으로 그것도 막판에 도쿄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된 것인데요. 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예상대로 황당한 금메달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파리올림픽에서는 가라데가 등장하지 않겠구나. 한편 한국의 태권도는 더 박진감 넘치고 흥미를 끌 수 있는 경기 방식을 꾸준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전 태권도 경기를 지금 보면 선수들이 다양한 공격을 시도해서 시종일관 박진감 넘치는 모습이었는데 최근 전자후구 장치를 착용한 뒤부터는 실점하지 않기 위한 공격만 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대한민국 태권도 협회는 태권도 프리미엄 리그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관중 친화적이고 미디어에 적합한 태권도 경기가 어떤 것인지 연구하면서 태권도의 무도성을 회복하자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래서 격투 게임 방식을 빌려 충격량으로 승패를 가리는 새로운 방식의 태권도 경기를 선보인 것입니다. 태권도 프리미엄 리그는 양 선수가 똑같이 100이라는 충격량을 가지고 경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충격량은 게임의 HP처럼 게이지로 표시가 됩니다. 머리 회전 공격에 성공하면 상대 충격량이 한 번에 40%나 줄어듭니다. 게다가 반칙을 한 선수에게는 10초의 페널티를 줘 이 시간 동안 상대로부터 받는 충격치는 2배가 되도록 했습니다. 순식간에 승패가 갈릴 수 있어 선수나 관중이나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대회장도 한 면을 가득 채운 LED 전광판, 쇼를 방불케 하는 화려한 조명, 프로필 소개와 함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등장하는 선수 모두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선수들도 타격감도 있고 발차기를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어 재미있었다. 기존의 체력을 바탕으로 밀면서 경기 운영을 하는 것과는 다른 스타일의 태권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많았습니다.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태권도가 가진 무도로서의 기본 가치와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흥미진진한 경기 방식을 고안해 내려는 시도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태권도의 앞날은 가라데보다는 밝아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